동네에서 인사하시느라 또 이렇게 서울 뭐 방송에 또 나오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당선이 되면 되는 대로 또 낙선하면 하는 대로 또 이렇게 나갈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이재성 낙선자부터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참 호칭을. 예, 이재성 미래비전 연구소 대표입니다. 대표님. 최태경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낙선자라 해도 돼요. 위원장. 예, 이재성 대표님부터. 보고 있나 조경태. 서울에도 집이 없습니다. 수학 문제도 풀어드립니다. 민주당 인재영입 이후 이번 부산 사흘에 도전은 실패했던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자, 최태경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아주 사랑하는 정치인. 방송인 김어준 총수는 싫어하는 정치인. 이번 부산 총선에서 혼자 당선된 전재수 국회의원 693표 차이로 초박빙 낙선한 최인호 국회의원 다음으로 부산에서 높은 득표율을 획득한 최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몇 표 차였죠 이번에? 제가 이번에 47.66% 받았습니다. 아쉽다. 진짜. 네, 반올림에 48% 받았죠.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아니 근데 김어준은 싫어하고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건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재명 대표야 뭐 저를 총선기획단 정치혁신위원 계속 저한테 좋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서 한 말이고요. 김어준 총수가 저한테 뭐 큰 관심 있겠습니까? 유명인들 많이 만나시는데 그냥 얼마 전에 출연해서 그런 농담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서. 왜 나 자주 안 불렀어? 아니 여론조사 곳에서 부산 여론조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성적이 아주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저만 여론조사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세조사할 때 제가 살짝 투정 부린 거 그냥 소개한 겁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요즘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밥 얻어먹고 밥 사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한테는 제가 밥 사달라고 하고 있고 후배들한테는 밥 사주면서 선거 기간 동안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났지 않습니까? 지역 사람들 말고는 두루 만나면서 의견도 듣고 제 미래 계획도 상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시민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좀 섭섭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식당은 뭐 식사 가격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도 계셨고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표했는데 떨어졌다는 분도 있고 또 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조경태 될 거라고 했잖아. 그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태경 위원장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세 번째가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저는 지난 총선 이후에 수년 동안 좀 몸을 혹사하면서 뛰어노니까 며칠 잠을 자도 이 피곤이 안 풀려요. 그래서 요즘 한 10일 넘게 지났는데도 계속 잠을 많이 자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돼요. 이게 며칠 많이 잔다고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민주당 총선 세팅 단계, 준비 단계에서 총선 기획단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저는 꼭 개인적으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총선 과정을. 그래서 최근에는 정신 차리고 방송, 유튜브 모니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보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느꼈고 지금 두 분 한 분 한 분씩 한번 여쭤볼게요. 선거 과정에 특히 이거 막판에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뭐 이런 걸 느꼈는지 그리고 이제 출구조사가 또 차이들도 많이 나왔고 여론조사하고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선거 과정을 좀 평가하고 계신지. 일단 뭐 전국적인 민주당 총선에 대한 평가도 존재할 수 있고 부울경에 대한 평가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오늘 저하고 이재성 후보 두 사람 불러면 부산 얘기. 부울경 이야기 듣고 싶어 하신 것 같아서 얘기하자면 아마 역대 지방선거 총선 다 합쳐서 분위기는 제일 좋았어요. 그건 맞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 있었잖아요. 제일 좋았고 제일 특징이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걸 감추질 않아요. 이제까지는 감췄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 더 크게 외치고 더 적극적으로 했어요. 반면에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소극적으로 샤이하게 숨어서 지지한다는 표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볼 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워낙 정권 심판 분위기가 강했다는 거 그게 하나의 기저에 깔려 있고 두 번째는 이길 수 있다 생각인 거예요. 민주당 부산 지지자들 울산 경남 지지자들이 이번에 우리가 이기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 아주 적극적이었고요. 그래서 선거 분위기는 좋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후보들도 자신이 이긴다 생각하는 후보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2018년 선거가 지방선거가 최고로 성적이 좋았잖아요. 구청장들도 했고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았지. 더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그 정도였어요. 저도 2018년에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총선 후보들은 자기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 생각했냐면요. 길에서 만나는 세대 있잖아요. 출퇴근 인사 때 만난 사람은 실제로 우리 표가 많았어요. 원래 그 직장인들은 우리 6대 4로 실제로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이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맹점은 집에 그렇죠. 딱 계신 분들, 연세 많은 분들, 5, 60대 주부님들 이런 분들이 저쪽으로 좀 압도적이에요. 원래 이제 무직자 어르신들 이쪽이 세죠.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하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47.66, 48까지가 최대치였던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샤이 보수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불공에도 샤이 보수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부산, 울산, 경남과 예를 들어 충청도나 강원도 샤이 보수하고 차이가 있어요. 부산은 이중 역풍이 분 거예요. 1차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민주당 이길 것 같으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구까지 내주면 안 되지 하는 이런 청도 있었지만 네. 부산은 부산 전체에서 민주당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공포가 드는 거예요. 부산판에서 민주당이 가만수 하든가 이길 수도 있겠네. 이 두 번째 이중 역풍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최인호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는 600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렇죠. 역풍을 이겨냈잖아요. 근데 이번에 600표 차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역풍이 더 셌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중 역풍이라 생각해요. 부산 민주당이 부산에서도 이긴다는 공포. 추구조사는 어떻게 나왔었죠? 그 지역은? 제 지역은 거의 동률 나왔죠. 저는 0.6인가 8 차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률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출구조사 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떳떳하지는 않지만 네. 지역 감정, 지역 구도 이게 여전히 포박되어 있는 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중 역풍은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농촌 지역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윤석열 지지한다는 말 떳떳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가진 보수성을 감추고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불렀다가 국민의힘 투표를 하는 성향이 있는 거고 우리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거죠. 지역 감정, 지역 구도죠. 근데 충청권은 이번에는 추구조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약간 이제 조금 튀는 지역은 있죠. 전체적 방향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 서산, 태안, 오령, 서천 거기가 좀 벌어졌을 뿐이지 이기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약간 더 나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부산은 이제 엎어진 지역들이 생겼으니까 경남이라. 그게 이중역풍. 그 이중역풍의 배경에는 지역 감정, 지역 구도.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 살려야 된다. 제가 박인영 위원장하고 그 투표일 3일 전인가? 그 전화 인터뷰 했는데 박인영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조금 느끼겠대. 그 금정이 좀 힘든 지역이잖아요. 부산 내에서도 보수세가 좀 더 센 지역인데 좀 느낌이 샤드라는 거예요. 낮에 이렇게 도니까. 그게 2, 3일 전에. 2, 3일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 2, 3일 전. 보수 결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느낌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재성 위원장님은 또 우리 최태경 이재성 대표 같은 경우 최태경 위원장과 달리 처음 선거를 치러봤고 네네. 최태경 위원장은 과거 이제 본인이 몸으로 느꼈던 것들이 쭉 있었으니까 비교를 좀 했는데 뭐 분위기가 워낙 또 여론조사 꼴에서도 좋게 나오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막 급상승한다는 전망들이 많아서 기대가 컸었습니다. 네, 저는 뭐 시체말로 시급했죠. 왜냐하면 내려가서 네.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23% 나왔습니다. 네, 처음에 23. 그랬죠. 네. 야, 그러니까 이게 23이면 이게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이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그 덕에 불쌍하다고 아내가 일단 서울에서 일찍 내려왔습니다. 아내가 내려왔고 네. 뭐 험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런 게 험지구나. 그래서 그래 선거 때는 물이 푹 숙이고 열심히 해야 된다더라.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서 그다음 40까지 갔어요. 40까지 가서 오르네.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여론조사에서 제가 50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에서 우리 조경태 후보를 이긴 첫 여론조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많은 선거 많이 했던 선배님들이 야 막판에 뭐 불 수 있어? 근데 그걸 전 잘 몰랐어요. 그게 뭔지. 뒤늦게 이제 보니 그러고 마지막에 당에서 여론조사 공포는 못하지만 그것도 이긴다라고 연락이 와서 마지막 당에서 조사도. 네네. 그런데 일단은
조경태 의원이 마지막에 열심히 했어요. 20년 국회의원이 명함 돌리고 그랬습니다. 명함 돌리고 술집에 가서 인사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역시 독과점보다는 경쟁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이건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이랑 조경태 후보가 동일시돼서 윤 대통령이 뭐 잘해서 보호해준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약간 오버랩되면서 마지막에 그런 뭐 미우나 고우나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사흘에도 좀 불고 이게 선배들이 말했던 바람이구나. 그래서 졌죠. 그 원래 저기 이재성 후보는 제가 홍보물도 보고 뭐 이랬는데 되게 기업에서 활동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감각이 돋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선거 캠페인 굉장히 잘한다 그런 느낌도 뭐 수학 문제 그것도 받고 뭐 막 춤도 추고 뭐 열심히 하시던데 할머님들하고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요 사흘은 제가 한 11,000표 정도 졌는데 지난 4년 동안 잘 안 믿기시겠지만 20대부터 50대까지가 그 2배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인구 자체 유출이 반대로 60대는 11,000표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4년 전과 단순 비교하면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굉장히 전력 투구를 다 한 이유가 통계 지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밀리면은 정말 사흘은 어려워지겠다고 해서 공약을 사실 제가 낼 수 있는 100에 10을 더 얹어서 110% 정도를 쳤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해서 20년 동안 지역에서 국회한 사람이 여기는 전세고 서울의 자가집이다가 웬만한 데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충청도 쪽에 계신 분이 연락을 해 오셨는데 충청도 양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충청도에서도 용납이 안 된다. 만약에 충청도 오신 분이 충청도에는 전세 있는데 서울에 집 있는 거는 과거에 우리 문정부 때 고위 관계자가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 충청도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고 기업에서는 해고감이에요. 이사에 열려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에서 나름 예도 갖추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합리적인 선에서는 얼추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선거 결과를 받아봤을 때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원래 뛰었던 분들하고는 잘 이렇게 좀 호흡이 맞았나요? 그게 되게 쉽지 않은데. 이게는 이제 인재영입 인사들이 좀 지나면 이제 당에 조금 건의를 이제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뭐 방송에서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실제 어려움이 많았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다 커버해줬고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는 참 좋은 경험이었다. 하지만 기회가 되면 이른바 그 험지에 이런 자원자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들은 좀 프로세스 자체를 많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다 어려운 일이에요. 예. 저는 뭐 그걸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게 어렵습니다. 특히 험질수록 어려워요. 원래. 네. 네. 우리 이재성 후보는 저 영입인사 중에서는 약간 일찍 내려간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죠. 어려웠죠. 맞아요. 도움을 좀 주셨어요? 저는 저한테 어느 날 전화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네. 명함 처음으로 찍는데 몇 장 찍어야 됩니까? 제가 3,000장 찍어라. 네, 맞아요. 2,000이 아니면 전 3,000. 제가 그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물어서 해야 될 정도였어요. 그래야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뭐 본인 선전할 때는 뭐 4차 산업 전문가, 일자리 창출 전문가 이래 하더니 그 동네에서 선거운동하는 거 이제 구경하니까 그 어르신들하고 춤도 추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잘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중앙에서 그 전운수 후보하고 이재성 후보 캠페인하는 거 보면서 너무 신이 나서 야 뭐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기대감도 컸죠. 아니 그나저나 그 부산에서 낙선하신 진짜 우리가 18석이니까 17분의 낙선자가 생겼습니다. 한 분 빼고 전재수 의원 빼고는 대부분 다 다시 도전하는 겁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저 제일 연장자인 우리 박재호 의원님 낙선자께서 다 모아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한번 했고 어제는 우리 건양숙 여사님 거기 갔었죠. 네, 가서 우리 격려 건양숙 여사님 말씀이 멋지더라고요. 동트기 전에 동트기 전에 제일 어두운 시기가 있다. 지금 부산이 그랬던 것 같아. 힘내라고 해서 많이 다 격려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총선 후보들이
자기를 재정비하고 재도전하는 사람 재도전하고 또 지방선거에 일부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그 질문과 무관하게 제가 요 놓으면 꼭 하고 싶었던 네. 이야기가 최근에 제가 잠자다 하려면 유튜브 터서 모니터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재미있었던 장면이 그 조국 혁신당 분들 와가지고 네네. 뭐 유튜브에서 그 질문을 받더라고요. 이번 총선 결정적인 장면이 무엇이었나.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말이 물론 자기 당 대표를 좀 선전도 해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우리 조국 대표님께서 부산 오셔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제 네. 고마 치아라마. 네, 네, 네. 이게 제일 결정적이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재밌는 지점은 그 총선의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것은 그 발언과 행위로 의해서 판세가 결정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이 총선 승패를 가늠하는 상징적인 존재의 뭐 발언의 연설 뭐 이런다고 봤을 때 우리 조국 대표님 제가 경애하는 우리 조국 대표님이 그날 보였던 그 말씀은 우리가 이미 승패가 우리 범야권에 기울고 난 뒤에 속 시원하고 사이다 같고 통쾌하고 이랬긴 했지만 뭐 그것이 사이다 발언이지 총선의 본질을 가르는 발언은 아니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이번 총선은 누가 뭐어디 해도 제가 민주당 소속이라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400번의 압수수색. 2년 동안 8차례의 그 소환조사. 그죠? 온 집안이 정말 멸문지하의 고통을 2년 동안 겪으면서도 체포동의안 2번. 그죠? 그리고 서울구치소 수감까지 되는 그 험난한 이재명 주기를 이겨내고 총선 무대의 중심에 서서 총선을 전체를 지휘했던 이재명의 그 존재 자체. 그죠? 현장에서 정말 13일 동안 현장을 곳곳 다닌 그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가장 결정적인 장면 아니었는가. 살아남은 그 장면. 예,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국 대표님이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 있다가 서울 가셔가지고 사투리가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 수정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봐서 이제 고마 치아라 마 이랬거든요. 진짜 오리지널은 이겁니다. 인자 이래요. 이제 하면 안 되지. 이제는 서울말이 인자 고마 치아뿌라마 이래야 치아뿌라마. 인자 고만 치아뿌라마 이게 오리지널이죠. 맞죠, 그죠? 그래서 역시 서울하고 좀 섞이시네. 세련돼졌다. 자, 본인 뭐 활동한 거 사진도 뭐 가져왔다는데 한번 올려주시죠. 최태경 후보 가져온 사진이 뭡니까? 이거는 활동 사진이 아니고요. 예. 우리 기장군 열렬당은 우리 낙선한 이후에 성함 말해도 되고 제가 아주 고마워하는 우리 김효영 당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낙선하고 난 뒤에 저렇게 본인 자택에 저렇게 그 일종의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면서 저걸 이제 개첩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본인 집에. 네, 본인 집이에요. 우리 지지자가. 근데 특히 재밌는 게 저 집이요. 네. 당선자 고향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 일가도 뭐 처남인가 매형인가 그분도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데 근처에 저렇게 해서 근데 좀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암 투병 중이라서 제가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까 봐 말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진이 있습니까? 저 같은 사진입니다. 그 같은 집에 저기는 제 이름도 써놨네요. 그래서 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우산 제 이름 있는 우산을 쓰고 다니시겠다고. 저거는 저거는 아드님 같아요. 네. 야 대단하시네. 저런 분 보면 제가 큰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 아이고. 이제 저는 이제 이호영이 빈제가 이제 부산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고향 부산이 사실 갈수록 쇠퇴한다라는 게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른 거는 사실 심판 이전에 좀 합리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부산이 100대 기업이 없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대학들의 위상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 인서울이라는 개념이 부산에서 공공연하게 존재를 하거든요. 예전에 진짜 부산대 하면 뭐 진짜 다 부러워했죠. 그리고 이미 사실 2년 전에 우리 민주당이 집권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정치 시인으로 갔을 때 민주당이 다시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일교차게 주고 싶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부산은 명확하게
고부가 가치 신산업과 그리고 관광 이 두 개의 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장이 하고 있는 방식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실력은 29배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산업은행을 유치하겠다라는 그 원론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지만 산업은행이 부산에 왔을 때 부산이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낸다라는 뒷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직원들에게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부산이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으니까 협조하고 도와달라라고 가야 되는데 네. 마치 협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너네 자꾸 이렇게 반대? 너네 때문에 부산이 안 돼? 뭐 이런 거는 실력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뭐 허브 특별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 부산에 특별법 만들면 광주는 안 만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하고 부산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을 존중하는 의원들은 많지만 그 의원을 설득시키기에는 논리가 너무 빈약한 겁니다. 지금 뭐 부산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런 성공 사례가 광주, 대구, 전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비전이 제시될 때 이게 희망이 있는 거고 당도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향 부산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다라는 부분에서 나름 그래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노력은 했었다. 뭐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 확실한 요소야대를 만들었고 부산에서 그래도 이러이러한 비전을 제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또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됐지만 45% 평균 득표율이 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뛰면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어떤 수치였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가 부산에서 뜨거울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보다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기는 힘들다고 봤을 때. 그렇죠. 이제는 후반이니까. 완전 가시거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더 치열할 거고 지방선거는 정치성이 또 약간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렇죠. 지역 구도도 덜 작용하는. 인물 작용도 하고. 그러면 이번에 총선에 뛰었던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또 지방선거 나가실 분들도 계시겠네요. 계시겠죠. 일부는 아마 구청장 출마하실 분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간혹 부산은 사실 이제까지 이랬어요. 시장, 부산시장 후보. 우리가 성산이 좀 있다 싶으면 막 이렇게 여러분이 또 경쟁하는데 성산이 없을 때는 형님이 하시죠. 동생이 하죠. 이래 되거든. 내가 그걸 알아.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지역위원장들이 비겁하지 않게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 내는 이런 단결된 모습으로 좀 갔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최상의 후보를 내야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또 치열하게 경쟁도 해야 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이재성 낙선자 같은 경우도 그 부산 발전에 대한 비전 뭐 이런 거를 잘 세울 수 있는 후보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쟁이 좀 치열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부산도. 그리고 그 과정을 전당대회가 8월 달에 있잖아요. 그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 중심을 잡아서 그런 사람도 중요합니다. 시당위원장도 이제 또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사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시당위원장 하다가 되는 분위기 되면 또 육개월 나간다. 그런 이제 반칙 행위는 우리 이번 총선 후보들이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또 당원들이 원하는 모습이고. 그런 권유들 주변에 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뭐 시장 선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형 동생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 구태고요. 정말 치열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당원들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제가 논리적으로 더 선두에 두는 거는 이게 대통령제 하에서 결국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를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저는 3년 뒤에 민주당이 집권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재성이라는 사람이 부산시장 선거에 나가는 게 당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나갈 거예요. 그 모든 가능성은 3년 뒤에 우리가 집권을 하는데 정치신인 이재성이 당에서 필요로 하는 거 있으면 저는 나가겠다.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번에 이재성 미래비전 연구소를 만든 대상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일 상위는 국가죠. 우리 국가의 미래비전이 어떻게 되느냐. 국가의 미래비전 중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발전도 고민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 외에 이렇게 비전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예외적으로 있긴 하지만 서울 영향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제가 미래 비전을 연구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개인이에요.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광주는 더 심각합니다. 부산이 100대 기업에 없으면 광주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뭐 호남의 기업 수준은 영남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당 찍어주고 응원하지만 경제 산업적으로는 발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뭐 이렇게 부산이 아니라 어떤 영남, 전남을 전체 아우르든 정말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이 균형 발전 이거 해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적어도 뭐 이재명 대표님이 그런 철학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 그럼 예. 확고하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균형 발전 중에 이재성에게 어떤 역할이 생긴다면 제가 오늘 이게 입고 왔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저 최태경 위원장은 저 우리 최강욱 그 의원도 굉장히 또 좋아하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능력 있는 친구인데 그 세 번이나 미끄러져 갖고 지금 마음이 아픈데. 아유 뭐 제가 부산에서 활동하는 운명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재성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음 우리 부산시장 선거 경선은 정말 좀 에너지가 분출되면서도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선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게요. 폴리메스라는 말이 있어요. 폴리메스. 폴리메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다양한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하고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일을 모색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을 폴리메스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빈치 있는 사람이죠. 뭐 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인문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이재성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장점이 있죠. 뭐 기업 전문가, 4차 산업 전문가, 일자리 창출 이런 전문성.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라는 건 틀림없죠. 스페셜리스트인데 이런 다양한 그 외에 다양한 분야, 뭐 행정이나 인문학적인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면서 이거 종합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비전을 보여주시면 그렇죠. 뭐 아주 좋죠. 아주 더 이제 앞서 나가실 거고 또 기존에 활동하던 우리 전직 의원분도 부산에 많이 있거든요. 아이, 그럼. 예, 그래서 저는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정말 제대로 된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서 부산 민주당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니 본인은 시당위원장 이런 데 도전 안 합니까? 아유 뭐 추천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남아서. 아이고. 선거 끝나자마자. 우리 이제 손숙 최고위원이 시당위원장 맡아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손숙 시당위원장 정말 고생했죠. 네, 진짜 고생했고 그 덕에 부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최고위원을 발탁해서 어쨌든 그렇게 기용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중요하고요. 여기 숟가락 한번 얹어도 됩니까? 네. 서은숙을 최고위원 만든 거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저 아닙니까? 제가 출마를 부산시당위원장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이렇게 숟가락 얹어서 이걸 권유해서 부산시당위원장이 되는 바람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한 거죠. 맞아요. 우리 해초님이라고 고등학교 친구 정인화라고 아세요? 이재성 후보? 네. 후보님들 수고하셨다고. 재성이도 수고 많았다. 조땡땡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선전한 거다. 저는 재성이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저 친구 입으로 욕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참 착한 친구입니다. 극이다. 성실함으로 똘똘 뭉친 친구입니다. 우리 재성이 잘 부탁합니다. 아니 최태경 위원장님 친구들 뭐 합니까? 앞에 뭐 좀 놓았었어요. 아니 우리 이재성 후보는 아주 유명한 분이니까 험한 정치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손잡고 같이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셨고요. 저는 사실 이제 우리 민주당이 이제 보폭을 늘리려면 특히 20, 30대 MZ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게임 세대라고도 불릴 수 있죠. 우리 당에서 어떤 이 MZ랑 소통을 해서 이준석이랑 다이다이 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경태에서 이제 이준석. 조땡땡에서 이땡땡. 조원님은 뭐 부산시장이나 우리 대통령 선거에 어울릴 만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대통령 선거가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당대표님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거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보완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대통령이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정치 철학입니다. 예, 정치 철학이고 계속 강조드리는 것들은 부산시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는데 당신이 이런 역할을 해달라. 그럼 할 겁니다. 부산에 그 영입이호 인재가 사흘까지 가서 5선 5리랑 붙었는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예. 좋은 자세입니다. 예. 좋은 자세. 다만 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미래비전 연구소를 열고 조금 전에도 서울대 교수 만나고 왔어요. 지역균형 쪽에 우리나라에 상가당하는 교수 만나서 자료 좀 내놔라. 실제 그런 부분들도 하고요. 필요하면 이제 미적분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취업하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업하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입이 이제 우리 이재성 후보님이 포부가 아주 크게 확 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기존 정치 우리 판에서는 이러면 견제하고 말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제가 약간 선배거든요. 정치판. 저는 그런 못난 선배가 아니고 확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저는 좋아요. 이렇게 정치를 내가 할게요. 오히려 대중 앞에서 비공식적으로 자기 목표 세우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자기가 주변으로부터 사람들이 견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대하는 사람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화를 바꿔야 돼. 그렇게 있을 때 오히려 더 긴장하고 열심히 하지. 원래 책임감이 생기거든. 내가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렇게 튀면 또 약간 말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 늘 있기 마련이야. 그걸 이겨내야 돼. 이겨내. 그거 많이 도와주시면. 공직은 봉사하는 자리 아닌가요? 굉장히 모순적인데 저는 돈 벌려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당선됐다면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100대급을 유치하고 다대포를 e스포츠의 성지로 만든다라고 또 인지기능 양상, 뭐 뇌기능 양상, 거점센터 만드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생겼던 거고요. 항상 경험과 경험을 연결할 때 좋은 부분들이 나왔다. 경선에서 지금 선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로 공복이냐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할 테니까 지지해달라. 근데 말은 공복이라고 뒤로는 뭐 이렇게 자기 위치 찾고 이러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결정은 국민들이 할 겁니다. 당원들이.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으면 되는 거겠죠. 위원장님 지금 그 부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선거 이제 끝나고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저 일종의 우리가 부산 지지자들은 뭐라 군중 속의 고독.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다 승리했는데 우리 부산만 그것도 큰 차이로 이렇게 만약 패배했으면 마음을 접는데 큰 소한 차이로 패배하니까 허탈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 이성적으로는 기뻐해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자기하고 같이 활동했던 후보들이나 가까운 우리 부산의 주변이 다 패배해 놓으니까 상실감이 굉장히 크고 저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큰 정치인이 될 이재명 대표님이 뭐 또 부산도 한번 오시고 우리 부산 당원들 그 아쉽게 패배한 부울경 당원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행위도 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낙선 자문을 먼저 했잖아요. 당선 자문. 그거 참 좋은 모습이었고 그 우리 당원들 부울경 당원들을 어루만지는 행위도 할 거라 봐요. 왜냐하면 다음 대선은 부울경이 참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훈이 인물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제 막판에 늘 보수 결집으로 좀 안타깝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민주당 지지율을 어떻게 더 올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냐. 선거 지형 정치 지형 자체를 이제는 이 정도 갭이 있었던 걸 좁혀내야 한다. 평상시에 한 10% 정당 지지율 차이를 한 2, 3%까지 붙여놔야 인물들이 있을 때 살아나올 수 있다. 저게 뭐 막판에 결집을 한다고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평상시 길러야 하는데 저는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데 있어서 민주당 지지율을 부산 쪽에서 올리려면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평상시에 고민하는 내용이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이건 우리가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이번에 부산, 울산, 경남이 실패한 거 이중 역풍이 불었다. 그 바탕에 깔려있는 심리는 지역 감정과 지역 구도예요. 넘어질 것 같다. 국민의힘이. 근데 국민의힘이 우리 당이잖아. 우리 식구잖아.
이 마음에 자꾸 속박돼 있기 때문에 끝에 마음이 한 3, 4점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서 부산도 한 절반가 끊졌는데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참 고민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극복이 되는 유일한 길은 2018년 모델밖에 없어요. 2018년 지방선거 때 생각나십니까? 그때 우리가 여당이었는데 포지티브하게 설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남이가 한 식구다 생각하는 국민의힘을 우리가 막 공격하고 때리고 뭐라 해서 우리가 이겼던 게 아니잖아요. 2018년에는. 그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 그 외교 정책 이런 게 우리 부산 시민이 봐도 너무 잘 되고 있었잖아요. 그때. 네. 꿈을 줬고 희망을 줬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국민의힘을 막 공격해가지고 죽였던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문재인 정부가 누가 봐도 외교가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꿈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무너졌잖아요. 2018년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엔 윤석열 정권은 심판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자기의 행제 같은 국민의힘을 지켜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발동한 거예요. 부산 시민들이. 네. 그런데 이걸 극복하는 유일한 거는 그 공격적이지 않고 우리의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우리가 잘하지 않았나 실제로 이 마음으로 녹이는 방법 일종의 햇볕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 부산 표심을 지역 감정을 녹으로는 햇볕 정책을 사용했을 때만이 극복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옆에 앉아서 띄워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4차 산업 전문가 일자리 창출 전문가 우리가 이런 유능한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효능감 민주주의 효능감을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거. 그 외에는 왕도는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남은 2년 동안 대선이 2년 뒤에 있을지 3년 뒤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유능한 효능감을 진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산이 고립감에 대한 걱정이 있죠. 만약에 그다음 2026년 지방선거니까 2027년 대선을 전망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읽혀지고 있으면 그 당시 분위기가 고민이 될 거라고. 굳이 여당이 아니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유능함. 그렇죠. 그걸 보여줬을 때 꼭 자기 형제같이 생각하는 국민을 때려서만 획득하는 게 아니고 유능함을 보여줬을 때 마음이 싹 풀릴 거라 생각해요. 아, 좋은 얘기네요. 예. 저는 부산이 지금 뭐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사실. 그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 만나보면 생각을 해보시죠. 100대 기업이 없다라는 게 뭘 상징합니까? 젊은 친구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나는 겁니다. 제가 강연하고 나올 때 제 정치 입문 동기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산에 그렇게 갈 만한 회사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답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라는 거죠. 지금은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세수도 안 거쳐요. 학교가 발전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대학들이 발전을 하려면 첨단 기업들이 와서 산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정년이 보장되죠. 국립대 교수들은. 그게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의 사립대 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안에서도 또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거든요. 통계 지표 보세요. 부산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빠져나가고 그리고 전 국민 복지가 되려면 고령자들의 복지가 바탕이 되려면 결국 세수가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100대 기업을 유치 못하는 부산시장이 필요합니까? 예? 그러니까 값이 좋네. 그럼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와닿네.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인용했던 말 중에 제일 공감되는 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거다.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그렇죠. 중요했죠. 그러니까 와닿죠. 결국 다음이 그게 뭐 부산시장이든 강주시장이든 어떤 뭐 보궐선거든 관계없이 문제는 경제입니다. 예, 이미 20년 전부터 YS가 경제를 살리자고 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말로는 경제는 민주당이다 이런 게 선언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부산에 와닿고 명확합니다. 100대 기업 유치할 수 있는 부산시장 시대가 와야 돼요. 이거는 의무예요. 무슨 공약도 아니고요. 이거 못하면 잘라야 됩니다. 예, 그런 자세로 이재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번에 적어도 부산의 민주당을 대표하는 시장에 나갈 때는 100대 기업 유치한다 이런 공약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 저는 그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네. 그 얘기는 이제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최태경 위원장님 그 얘기 하나 물어볼게요. 박형준 시장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평가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박형준 시장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데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죠. 이분이 뭐 다른 꿈도 있다는 소문도 있고 해서 이미지 관리만 하고 있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욕 듣지 않는 이미지 관리하고 있다고 보지 공격적으로 일하고 있는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부산 시민이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의 손도 완전히 놓지는 않는 이제 그런 아직은 내가 찍은 대통령에 대한 미련이 조금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부산 총선이 결과가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그 사람보다 사고는 상대적으로 덜 치고 있는 박형준에 대한 미래는 아직은 좀 남아 있는 상태죠. 본인은 앞으로 그러면 뭐 활동 계획 어떻게 설정하고? 저는 있습니까? 이제 우리 뭐 중앙당이나 또 우리 부산시당이나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선 승리할 수 있는데 꼭 그걸 기여할 일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총선에도 제가 총선 기획단으로 참여해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태경 위원장 아까 부산시당 위원장 같은 걸 해보거나 아니면 중앙무대에서 조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뭐 국회든 어디든 좀 하고 또 내려가는 것도 왜냐하면 이제 지역에서야 뭐 기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체급을 조금 더 올리는 쪽 그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 근데 이재성 아까 대표는 본인이 이제 아까 두 가지 딱 설정했잖아요. 부산시장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솔직히 밝혔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한쪽은 또 이준석이라는 저 게임 좋아하는 세대 애들이 이준석으로 가 있는 표심을 내가 한번 막아보겠다. 이런 당장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건 잘 설정했다고 보고. 그래서 뭐 제 체급을 높이고 경력을 더 이렇게 중량감 있는 경력을 쌓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네. 어쨌든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 그런 것도 고민하시라고. 다음 대선 승리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뭔가 해야 될 거고. 야 양반아. 본인이 승리해야 돼 다음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박시영 TV 시청 제가 오래간만에 놓은 것 같아서. 제가 총선기획단 하면서 국회의원 하위 10% 30% 감사 강화하는 거 제가 제일 강하게 주장해서 이번에 관철했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현실에서. 그런데 이게 기존에 나태했던 기득권을 허무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그 일에 꼭 제가 계속 참여할 거다. 그래 다음 4년 뒤에 부산에서 꼭 출마하겠다 이런 것보다 이 과정을 설명하면 당시에 혁신위에서 처음에는 이제 지금 하위 20% 그다음에 20% 감산 이게 20대 20 요게 이제 기본 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30대 30으로 가자 세게 주장했지. 30% 일과 30% 그러니까 당연히 세게 질러놔야 고민이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놀라서 자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서 최태경 위원장이 이런 분들이 이제 고민하면서 야 그러면 30%를 다 30% 일괄을 때리면 반발이 세니 현역 의원들을 그러면 좀 차등을 두자. 하위 10%나 20% 어느 정도 좀 세게 때리고 나머지는 조금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간 거예요. 이게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이 마무리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 박시영 대표님하고 같이 정치 혁신위원 할 때 요 밑그림을 같이 연구를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 문자 5번 저기 당원들한테 뿌리는 거 그거 없었어요 과거에. 그 강력하게 제가 주장해서 요번 경선 때는 문자도 5통 뿌리고 그리고 연설 영상도 보내고 합동 연설에 토론회를 못 하는 경우 연설도 보내고 이렇게 박시영 대표도 우리 민주당 총선 승리 혁신에 기여를 실제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같이 혁신에 활동하고 우리 상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제가 총선기획단에서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노력들이 다들 노력한 것들이 이제 반영된 거고 어제 기뻤던 거는 강현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재명 대표께서 정당 혁신을 본인은 더 강하게 더 하고 싶었는데 여러 제약 때문에 일부만 했는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여러 제안들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뭐 혁신위를 상설적으로 운영한다든가 뭐 좋은 거 많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귀담아 듣고 고민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생긴 게 그게 마음먹기 쉽지 않거든. 근데 이 1년 사이에 정당 혁신을 해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최상병 특검부터 김건희 특검 뭐 여러 가지 민생 회복 지원금부터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먼저 중심적으로 가되 연말 연초에는 적어도 정당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돼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안 하면 지금 초선들도 2, 3년 지나면 다 기득권이 되거든요. 똑같아져요. 솔직히 얘기하면. 6개월, 1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생각을 밝히셔서 아마
다음 당대표 선거에 이재명 대표 연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뭐 이제 이재명 대표 결정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다음 지도부가 분명히 그 부분은 모든 후보들이 다 한 목소리로 내줘야 할 게 아닐까. 한 가지 22대 국회 6개월 1년 안에 지역당 그제 지구당 상설화하는 문제 상설화하는 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1년 지나고 나면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내놓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거의 합의했는데도 끝끝내 국민의힘 쪽에서 마지막에 소극적으로 해서 이게 통과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원외위원장도 합법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사무실도 유사 조직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해서 직원을 한 명 채용해서 지금 국회에는 보좌관 8명 그리고 후원 지역 후원회 서울의 후원회 지역 사무실 국회 사무실 이렇게 해서 뛰고 있는데 원외 지역위원장은 손발 싹 다 묶어놨거든요. 이 이런 불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입법부에 국회의원을 뽑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이제 끝으로 한 말씀씩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낭맨TV님이 최태경 이재성 위원장님 두 분 고생 많으셨고 늘 응원한다고 힘내라고 저도 고맙다는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낭맨TV 고맙습니다. 끝으로 두 분 한 말씀씩 해주시죠. 그 이재성 TV가 사실 선거 때 5만 명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선거 끝나고 이재성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을 올려서 다시 5만을 그때 돌파를 했고요. 예. 이재성 TV가 시즌 2를 준비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제약 때문에 선거 캠프에 자원봉사하셨던 분 일부가 남아서 이재성 TV를 같이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좋네요. 기존에 늘 강조해왔던 창의적인 방식으로 찾아갈 거고요. 특히 이재성 TV는 우리 민주당의 지지층들을 넓혀 나가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 것을 1순위로 한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이재성 TV 시즌 2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재성 TV에 구독하는 분이 박시영 TV는 당연히 구독하겠죠. 기대해 봅니다. 최태경 의원님. 박시영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전국의 민주당 우리 당원 여러분, 부산 기장군 총선 후보였던 최태경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좀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산에 현재 국회의원이 3분이 있는데 그 3분이 당선될 때 제가 지역구도 이기고 부산에서 얼마나 당선되고 싶었으면 그 3분을 제가 분석했죠. 그래서 그 3분의 특징이 중앙정치보다는 당선되기 전까지는 정말 바닥을 샅샅이 뛴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유튜브 방송이나 중앙무대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정말 우리 부산 기장군에서 바닥에서 뛰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래서 이제 기장군에 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2% 부족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박시영 대표님 부탁해서 여기도 더 자주 나오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나 중앙활동도 더 해서 우리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서 부산 우리 정치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대선 승리에 제일 열심히 뛸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2만 7천 명밖에 안 됩니다. 구독자가 최태경 TV. 그런데 선거 거점에서 4천 명에서 좀 늘긴 했는데요. 꼭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두 분 보니까 든든합니다. 정말 그 듬직한 분들이고 내용도 좋고 두 분 앞으로 목표한 바 꼭 성취됐으면 좋겠고 늘 박시영 TV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그 부울경에 특히 이제 낙선하신 분들